예,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인생 좌표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인데요. 저자가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평화 활동가시라고 하는데, 양력을 보니까 그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가협회나 뭐 대학교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 제목 때문일 것 같아요. 제목. 우리가 흔히 그 자기계발서를 찾을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책 속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찾는 경향이 큰데, 이 책은 인생 좌표라고 했잖아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뭔가 그 이정표 혹은 길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의 제목이죠. 그래서 인생 좌표인데, 책을 읽은 전반적인 소감은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조금 실망한 부분도 되게 좀 있었고, 이 책을 굉장히 막 그 베스트셀러라서 이 책을 읽고서 막 큰 변화 내지는 엄청난 그 문장에 실린 그 힘이 느껴져서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걸 기대하시면 조금 그 감정이 약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살짝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한번 그 본문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어둠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산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심오한 고찰,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13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13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딱 뭐 제시가 된 게 아니고, 이 책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파편적이에요. 이렇게 뭔가 그 흐름에 맞게 누적적으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책 같은 경우 이제 그 시간 나실 때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 그 뜻을 음미하면서 곱씹는 책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한 문장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한 문장을 읽는다든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하루 1일 격언 뭐 그런 느낌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좌표라고 돼 있고 되게 깔끔해요. 책이. 표지 이렇게 보면 되게 정갈하죠. 그리고 전형적인 뭐 자기계발서의 느낌의 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인생 좌표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이게 눈길을 끕니다. 과연 내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으로 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저자를 한번 보실게요.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라고 하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28년생, 창가학회 명예회장, 시인이시고, 뭐 소카대학교 학원, 뭐 미술관, 국제평화연구소 등을 설립을 하셨고, UN 평화상을 타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저서도 되게 많으시고, 세계 각 그 대학으로부터 379개의 명예박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시를 굉장히 잘 쓰시는 시인이다, 문학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랍니다. 내외분이시라는데, 사진이 예쁘죠. 그래서 이 책이 좀 특이한 거는 그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님, 명예회장님, 그래서 아무튼 작가님께서 그 사진을 찍는 게 취미신데, 각 그 챕터마다 그 이케다 다이사쿠 작가가 찍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직접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죠? 그래서 사진도 취미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고, 목차를 한번 보면, 이 책은 어떤 인생의 좌표를 찾기 위한 그런 여러 고찰들이 이어지면서 쭉 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발췌독을 하셔도 좋고, 잠깐 읽고서 그 뜻을 음미하는 게 더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희망에 대해서, 빛나는 마음에 대해서 총 13가지 부분에 대한 그 고찰이 나와 있어요. 저자의 상냥함과 강인함, 차세대 짊어질 사람들, 청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념에 대해서,
낙관주의를 어떻게 생각한다, 우정은 어떻다, 여성에 대한 얘기들, 어머니에 대한 얘기들, 교육에 대한 얘기들, 독서에 대한 얘기, 예술과 문화, 창조성에 대한 얘기, 장수사회, 노년, 그 작가님이 지금 노년이시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자의 그 나라인 일본과 전 세계적인 그런 관계들이나 아무튼 일본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대한 고찰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연을 맺어 살아가는 존재다. 좋은 사람과 사귀면 좋은 마음에 물들고 나쁜 사람과 사귀면 나쁜 마음에 물든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쁜 세계에 들어가면 아마도 20에서 30%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란다. 뭐 이 내용은 사실 뭐 초록이 동색이라는 뭐 그 사자성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죠. 뭐 친구 잘 만나라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되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시려면 계속, 제가 이거를 보긴 봤지만 이걸 계속 이어서 계속 읽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보면 이 의미가 퇴색돼요. 조금 시간을 갖고 이런 책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계속 곱씹으면서, 저자가 그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되게 공들여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휙휙 읽을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이 보면 이렇게 글씨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글씨가 크다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그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출판사가 이렇게 글씨를 키워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읽는 양적으로 승부 보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정갈한 그 문장, 그 잘 뽑아낸 문장으로 승부를 보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근본이다. 돈은 써버리면 없어진다. 물건은 언젠가는 망가지며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성은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풍요로워진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풍요로워진다.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꼭 하나는 있다. 그 보물을 빛내는 투쟁이 바로 인생이다. 이 문장은 되게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보면 와닿는 문장들은 제가 그 하나 느끼는 거는 그 정말 힘드실 때 내 눈이 가는 곳마다 인수해서 붙여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지금도 뭐 그 힘든 삶이지만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썼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문장을 저는 주로 화장실 그 유리창에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 문장이었어요. 내가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시점에. 왜냐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취업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신발이 없음을 내 자신을 한탄했는데 길거리에 갔더니 발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느낀 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너무 가슴속에 와닿아서 그 이후로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내가 가진 상황, 내가 처한 현실을 불평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된 청춘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마음속 청춘을 빛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전 정신이다. 도전이 없는 곳에 청춘은 없다. 그러면 이미 늙어버린 생이다. 청춘은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의 기계 속에 맥동한다. 되게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뭐 인생이 사실 젊어서 청춘인 게 아니고 젊음은 그대로 그냥 젊음이고, 청춘이란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내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한번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역경과 장애를 타고 넘었을 때 인간은 만들어진다. 선인들의 고투가 있었기에 역사는 만들어졌다. 대량 살상을 반복한 20세기를 지나 지금이야말로 인권의 세기, 인도주의 세기를 단호히 열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뭔가 좀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도주의에 대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 짧은 문장에서는 이 문장들이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만 갖고 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역경과 장애를 타고 넘었을 때 장애 이런 장애 같은 표현인데 이 장애라는 거 이제 일본어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장애 있잖아요. 장애로 그 번역이 되는 게 맞고 장애란 표현은 주로 우리가 그 일본의 보험 약관을 주로 그 쓰는 보험사들한테서 많이 보는데 사실 장애가 맞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일본 저자가 쓴 저작물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을 우리나라의 의미로 온전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장애와 같은 표현들도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예를 들면 뭐 선인들의 고투가 있었기에 뭐 이런 문장들도 조금 더 풀어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의 문장의 곳곳마다 일본어 번역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미의 추구도 처음에는 흉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에 배운다는 단어는 흉내낸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독창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피아노도 건반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친다고 해서 독창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흉내도 새로운 예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흉내가 흉내로 끝나면 안 된다. 뭐 이 문장도 뭐 와닿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딱히 뭐 그래 뭐 맞는 말이지 하고 그 넘어가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 그 모든 문장이 다 엄청나게 위대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맞는 말이지 정도로 넘어가는 문장들도 많고 그 중에는 이제 이 문장은 진짜 좋다. 계속 읽으면서 내 정신을 가다듬어야지라고 생각되는 문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언제나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영원히 이제부터, 지금부터라고 마음먹어야 한다. 그러면 정체되지 않는다. 눈앞에 놓인 일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세상의 회의 포평을 내려다보면서 영원히 지금부터라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도 단련받는다.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문장이 어려워요. 네. 회의 포평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 포평. 저도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회의 포평이 사실 솔직히 뭔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칭찬하고 비방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 혹은 한자를 사용하는 그 한자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회의 포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거를 좀 풀어서 칭찬하고 비방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 세상에 칭찬하고 비방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영원히 지금부터라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풀어서 이렇게 써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UN 평화상을 타신 그 시인인 저자께서 이렇게 쓰신 것답게 아무리 그 일본어를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했지만 좋은 문장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육아는 어떤 의미에서 등산과도 같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몇 번이고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하나 타고 넘으면 이윽고 시야가 열리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보인다. 그리고 산 정상에 도달하면 힘든 일도 모두 즐거운 과정이었다고 회상하게 된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첫째가 이제 4살이고 둘째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고 처음엔 낯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스럽고 예쁘게 커주는 이제 아이들한테 고맙고
그런 마음에 너무 그 힘들었던 게 보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예전에는 이제 애기 키우면서 힘들 때는 좀 언제 크나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요즘 같으면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네가 진짜 너무 빨리 크는데 이 과정이 너무 소중하다. 좀 천천히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매일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갔다 오면 이제 아기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안타까워요. 회사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키가 이렇게 휙휙 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무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통해서도 나의 그 현실과 내 삶과 접목해서 어떤 그 생각의 단초 그리고 마음을 좀 더 단련할 수 있는 의미를 찾으신다면 이 책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인생의 좌표를 좀 찾으셨나요? 이 책을 보고 일부만 보셨겠지만 사실 어떤 느낌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실 저는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은 반반입니다. 네. 적극 추천 정도는 아니고 반반이고 이 책이 좀 좋은 점은 이제 그 여유가 없으신 삶에 쫓기는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일상에 이제 접어드는 읽기 쉬운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책을 흐름에 따라 읽어야 되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피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은 되게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면서 보시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또 저자가 워낙 그 유명하신 시인 분이시니까 글도 워낙 좋고 해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짧게 삶에 녹아드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